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번에 인터넷이 떠들썩합니다. 얼마 전에 이 대기업이 중고차 진출한다. 이래서 중고차 업계 관계자분들이 굉장한 불만이었죠. 그때 심지어 대기업 들어오면 IMF 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차값이 비싸지는 효과만 있을 거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제 기아가 나 중고차 이렇게 팔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내용 봤더니 좋은데? 좋아요. 여기는 아주 특이한 점도 하나 있어요. 이번 사업은 기아는 되는데 현대, 제네시스는 안 되는 사업이죠. 아주 묘한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살짝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기아가 내놓은 중고차 판매 계획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거는 중고차를 한 달 동안 타보고 이걸 다 경험한 다음에 사란 얘기죠. 우리가 중고차 사면서 가장 못 믿었던 게 뭐예요? 엔진 깨지지 않나? 불나지 않나? 알고 보면 혹시 침수차 아니야? 이런 거였잖아요. 비싼 돈 내고 차를 샀는데 이거 모퉁이 딱 돌았더니 갑자기 차가 퍼져. 끔찍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중고차 사고 유무 알아보는 법, 이런 거 온라인에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거 보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누가 그거 뻥을 치냐? 당연히 그거 보고도 모르니까 뻥치지. 사실 그거 아무 쓸모없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고 유무를 대신 알아봐주는 서비스도 있죠. 카바조라든지 마이마브라든지 그런 서비스가 생기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냐면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 그냥 솔직하게 이거 사고 난 차예요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건데, 이걸 솔직히 얘기하지 않는다는 증명 같은 거죠. 그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한 달 타보고 구매해라. 아니, 한 달 다 타보고 타보니까 별로네요, 안 살래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손해보고 장사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연히 아니죠. 손해보는 장사가 어딨어. 그럼 요거 어떻게 하나? 비밀이 있어요. 저희 모카 구독자님 다들 써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기아 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를 렌트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타다 질리면 다른 차로 바꿀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고 이런 서비스입니다. 기아 플렉스 안에서 인증중고차라고 하는 탭이 이제 생길 거예요. 거기서 차를 선택하면 이제 중고차가 쭉 뜨는 거지. 그럼 그 중고차를 한 달 동안 타보고 타보니까 좋네, 그럼 구매하는 거고, 타보니까 상태가 좀 그렇구만, 그러면 구매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짜가 아니고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한 만큼 이용료를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아는 요번에 인증 중고차 전용 시설 리컨디셔닝 센터라는 걸 연다고 하네요.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중고차 성능 상태 진단 이런 거 한다고 하고요. 전시 시승까지 한다고 합니다. 시승. 중고차를 시승하고 산다고? 저는 중고차 시승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참 좋은 세상이네요. 이제 신차를 살 때 기존 타던 차를 또 트레이드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있어. 뭔가 이게 모카 구독하시나? 중고차 처리, 신차 구입을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고요. 기아는 제조사잖아요. 중고차를 소화해야 되는 물량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 인수 거부를 해, 이런 경우 있겠죠. 수리 3번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꿔줘요. 생각보다 쉽게 바꿔줍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바꿔줬으면 그거 다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폐차해? 안 되잖아요. 중고차 업자한테 넘기는데 우리가 직접 팔지 뭐하러 중고차 업자한테 넘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팔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렌터카 3위 현대캐피탈을 현대차그룹이 완전 인수했죠. 작년에 완전히 인수하면서 중요한 회사로 갖게 된 거죠. 이 현대캐피탈은 단기 렌트는 안 하고 이 장기 렌트,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살 때 리스로 하실래요, 렌트로 하실래요, 할부로 하실래요 할 때 이 렌트카 요것만 하는데, 렌터카를 장기 렌트를 하면 한 2년 3년 이렇게 끊잖아요. 3년 지나고 나면 그 차가 현대캐피탈로 들어와요. 3년 후부터 돌아오는 이 차, 이거를 중고차 사업자한테 넘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렌터카는 중고차하고 딱 붙었을 때 소비자한테도 좋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좋은 겁니다. 그러면 현대 렌터카 있냐? 현대는 없습니다. 현대 셀렉션, 제네시스 스펙트럼 있는데 뭔 소리냐? 그건 현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에서 빌리긴 하는데 차는 레드캡 렌터카에서 오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은 현대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도 좀 단순하고 가격도 기아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죠. 렌터카가 자동차 대여, 운송사업자법 이런 데 속하는데, 근데 대기업은 운송사업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현대차 관광 이런 거 없잖아요. 삼성 운수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렌터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어떻게 렌터카를 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아는 왜 되나? 기아는 처음 렌터카 사업 시작한 게 1998년입니다. 묘하죠? 이게 IMF 직후예요. 그때 분위기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게 툭하면 IMF 얘기를 하는데 되게 옛날 사람 같다. IMF 때 TV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TV 틀면 매일 부도나는 회사들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 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도가 기아의 부도,
기아는 부도까지는 아직 않았지. 부도 유예 협약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기아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 재계 순위 8위였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대 그룹이 무너지니까 야 이거는 국가적으로 너무 큰 문제가 된다 이랬죠. 차 한 대가 2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만 개의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급 체인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있으면 그 뒤에 쭉 붙은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면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때 기아를 살리려고 다들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기아는 특별했죠. 이 광주 공장이 굉장히 컸어요. 전라도 전체에서 기아 광주 공장이 가장 큰 일자리입니다. 근데 기아가 망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면서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그 김대중 대통령 아드님이자 전라도지방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홍일 씨, 그분이 그 당시에 기아 살리기 운동을 벌입니다. 말이 되냐고? 그때는 말이 됐어요.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현대 해체해라, 뭐 삼성 해체해라, 대기업 주기자 분위기가 지금 있잖아. 솔직히 있잖아요. 없나? 없는 걸로 하죠. 없는 걸로 하는데 이 IMF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위기에 강합니다. 똘똘 뭉쳐요. 이 다들 그때 기아 살리자 하면서 놀랍게도 크레도스2 사주기 이런 것도 했어요. 고 최진실 씨, 차범근 씨 이런 분들은 이 CF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노개런티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죠?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 그때 사회적 합의 하에서 허용해 주기로 한 거. 기아가 이거 신차 파는 거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럼 그 차를 팔지는 못해도 저렴한 가격에 빌려줄 수 있도록 이 렌터카 사업이라도 하게 해주자. 그래서 기아 렌터카를 허용해 줍니다. 야, 그러면 기아 떼돈 벌었겠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뭘 해주면 사업적으로 이득이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요즘은 롯데 렌터카가 된 금호 렌터카 그때 있었고, 지금은 SK 렌터카가 된 아주 렌터카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 회사 경쟁사가 되고 싶어요. 롯데 렌터카 입장에서는 기아가 우리 경쟁사야? 누구 좋으라고 기아차를 우리가 사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현대차 살래. 그래서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 렌터카 사업을 따놓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유명무실, 뭐 그다지 알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기아 렌터카 있다는 거 대부분 모르셨을 거잖아요.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기아차를 렌트를 해줘요. 다른 렌터카 업체하고 거의 똑같은 이런 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단기 렌트도 되고 장기 렌트도 되고 다 돼요.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지금 국내는 이 롯데 렌터카, SK 렌터카 합쳤을 때 한 40%가 넘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는 여전히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클라이언트님이시고요. 롯데, SK, 기아 똑같은 렌터카 사업을 한다, 막 경쟁한다 이런 거는 어렵고요. 어쨌든 지금 기아가 내놓은 거 이거는 그냥 중고차 사업을 하겠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중고차 사업 그리고 렌터카 사업 이걸 잘 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기아가 PBV를 미래 먹거리로 내놨는데요. 이 목적형 자동차 사업, 이 각 분야의 사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자동차들인데, 뭐 푸드트럭을 하던 사람이 푸드트럭을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하다가 난 다른 사업을 할래 했을 때 그게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결국에 렌터카로 반납한다거나, 아니면 렌터카로 나는 새 차를 할래요 하고 새 차를 하다가 이게 비즈니스가 괜찮네,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걸 중고차로 매입한다거나, 이 유연한 구조의 자동차 이용이 이 PBV 사업엔 꼭 필요하거든요. 원래는 기아 자동차였잖아요. 이 기아 자동차가 기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회사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전까진 자동차를 단순히 만들어서 판다 이런 회사였는데 이제는 모빌리티 사업을 좀 다양하게 펼쳐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차, 렌터카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걸로 이 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기아가 이렇게 바뀐다니까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또 어떤 걸 내놓을지 더 기대가 커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기아는 희한하게 장기 플랜을 딱 세워놓고 저기가 미래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경쟁사에 비해서 한 발씩 더 빠르게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아가 잘합니다. 잘하고 있어요.